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르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기는 특정 단계에만 유지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순환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확장으로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와 소비 생산이 모두 상승합니다. 확장이 심화되어 과열되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최대로 올려 기준금리가 고점인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침체로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며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와 생산으로 기업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망하는 회사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가계에도 고용 불안이 지속되죠. 이때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복입니다. 회복 단계에서는 낮아진 기준금리로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기업에서도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경기는 자생작용하는 자연처럼 확장과 침체를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기 순환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구간에는 경제 구성원들의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는 단계에 따라 변화하면서 확장과 침체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확장과 정점 국면을 지나면서 침체기로 돌입되는 단계에는 항상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즘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과 같은 변수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생산이 수요와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강한 상황에서 물품이 제한되니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아무런 타격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부담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에서 소비를 줄이려 할 것이고 기업에서는 생산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중단하고 긴축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죠. 실업률 증가는 가계 소득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악순환은 반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거기다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도 줄어 돈 벌기가 쉽지 않겠죠. 이것이 침체이지 않을까요? 가게는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생산도 둔화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러한 침체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위기로 번지게 되죠.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려 높아진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적에는 경기 침체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죠. 재밌게 보셨나요? 저금리로 부양시킨 경기가 과열되면 높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다시 경기 침체를 부르게 되죠.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기준금리 인상이 부르는 경기 침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